가끔은 제 가장 큰 시청자층이 주로 영국에서 옵니다. 가끔은 제 가장 큰 시청자층이 미국에서 오고, 아주 드물게는 제가 호주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주에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호주인들에게 이슬람주의의 확산에 대해 계속해서 경고해 왔습니다. 그리고 자멸적인 좌파가 영국을 파괴하고 있는 것처럼 호주도 파괴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경고해 왔습니다. 하지만 제 시청자 대부분이 영국 출신인 주된 이유는 제 생각에 영국이 바로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우리의 문화적 조상일 뿐만 아니라 이슬람주의의 부상에 맞선 우리의 전쟁에서 최전선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슬람에 넘어가는 나라가 있다면, 혹은 이슬람주의에 맞서 처음으로 싸우는 나라가 있다면 그건 영국일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앵글로권뿐만 아니라 모든 서방 국가들에게도 청사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도 매우 독특한데, 미국은 가장 강력한 나라입니다. 미국은 말 그대로 우리의 눈에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미국은 서구 문명의 정점입니다. 미국은 모든 것의 힘이자 경제적 강대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국에 집중하고 있지만 미국도 그리 뒤처져 있지 않습니다. 기억해야 할 점은, 설령 서구 세계 전체가 무너져도 미국이 버틴다면 미국은 우리 모든 서구 국가들을 해방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주의자들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인들이 자신들을 다르게 보고 싶어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럴만하죠. 지금은 안주할 때가 아닙니다. 이슬람주의자들이 미국을 노리고 있고, 유감스럽게도 민주당은 예전과 다릅니다. 오늘날의 민주당은 점점 더 AOC와 맘다니, 그리고 그 공산주의자 버니 샌더스의 영향 아래에 놓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반서방적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반서방입니다. 그들은 미국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미국과 서방 세계 전체가 억압자입니다. 그들은 인종차별주의자입니다. 그들은 역사적으로 인종차별주의자였습니다. 따라서 서구 문명을 쌓아 올린 모든 벽돌 하나하나가 해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들의 시각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멸적인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나 민주당을 따르는 자기 혐오적인 백인 진보주의자들 역시 결국에는 희생양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의 생각을 바꾸는 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중간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데 더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전쟁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던 사람들이나 다문화주의를, 서구 문명을 단두대에 올릴 위험한 칼날로 보지 않았던 사람들 말입니다. 이걸 한번 보세요. 이걸 한번 보세요. 그들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일하게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는 미국이니까 이런 일에 면역이 있다고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그럴 때가 아닙니다. 이걸 한번 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 자멸적 공감이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는 가장 좋은 예 중 하나는 미시간에 있는 햄트래믹이라는 마을입니다. 이 영상을 보세요. 필립 밀라라는 사람이 미시간주 햄트래믹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팔레스타인을 위한 퀴어와 퀴어를 위한 팔레스타인은 매우 다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자살적 공감이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는 최고의 사례 중 하나는 미시간주의 햄트래믹이라는 마을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무슬림의 아침 기도 소리를 공식적으로 허용한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의 진보적인 사람들은 무슬림 권리를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방글라데시와 아르메니아에서 온 많은 이들이 그 마을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매우 친 LGBTQ 성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많은 난민들을 그들의 작은 마을에 환영했고, 결국 그 난민들이 다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이 나라 출신의 첫 번째 시장이 생겼고, 시의회도 모두 무슬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선의가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예시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그 마을에서 일어난 일은 프라이드 깃발을 금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장과 시의회가 모두 무슬림이고, 이제 그들은 모든 프라이드 깃발을 내렸으며, 진보적인 여성들은 이거 정말 웃기네요. 저도 사실 이 주제로 여러 번 영상을 만들었어요. 이 일은 2023년에 일어났죠. 이것 좀 보세요. 심지어 가디언도 이 일에 대해 기사를 썼어요. 배신감, 그리고 무슬림이 이끄는 미국 도시가 프라이드 깃발을 금지하자 진보 진영은 당황했습니다. 진보 진영은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충격받으며 어떻게 이런 일이? 라고 말합니다. 미안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냐고요? 이 멍청이들아, 우리가 수년 동안 경고해왔잖아. 어떤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경고해왔어. 이슬람주의자들이 통제권을 잡는 순간 그들이 점령한 도시의 LGBTQQ 커뮤니티와 갖는 첫 번째 만남은 옥새서 열릴 거야. 이 멍청이들아. 이 모든 운동의 배후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무슨 일이야? 라고 하고 있어. 그리고 이제 그들은 완전히 비난받고 있어. 그리고 이건 나에게 공산주의를 떠올리게 해. 산동가들과 혁명가들은 권력을 잡으려는 사람들에게 그냥 쓸모있는 바보들일 뿐이야. 챗, 그게 바로 네가 말하던 거잖아. 정말 완벽해. 정말 완벽해. 너희 젠더, 퀴어, 투 스피릿, 버리 바보들이 이게 지하디스트들과 잘 될 거라고 생각했다니.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수년간 우리에게 경고해온 이란 디아스포라도 있고 그들도 점점 힘을 얻고 있어요. 그들은 공산주의자들과 이슬람주의자들 사이의 동맹에 대해 계속 말해왔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알잖아요. 네, 공산주의자들은 20세기에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들이 그렇게 잔인함에도 불구하고요. 하지만 공산주의자들과 이슬람주의자들 사이에 패권 다툼이 벌어지면 누가 항상 이기는지 아세요? 항상 이슬람주의자들이 이깁니다. 왜 20세기는 기독교 국가들에서 공산주의 혁명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슬람 세계에서는 단 한 번도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는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왜 그런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파키스탄에도 공산주의자들이 있었고 방글라데시에도 공산주의자들이 있었고 이란에도 공산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잖아요. 공산주의자들이 아무리 잔인해도 이슬람주의자들은 그들보다 훨씬 더 잔인합니다. 우리는 공산주의의 잔혹함을 생각할 때 마오, 스탈린, 폴포트를 떠올립니다. 만약 소련이나 캄보디아, 중국에 이슬람주의자가 있었다면 또는 경쟁하는 이슬람주의자들이 있었다면 제가 장담컨대 마오, 스탈린, 그들 모두 이슬람주의자들에게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이슬람주의자들은 그만큼 잔혹합니다. 이슬람주의자들이 그들 모두 중에서 가장 최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멍청이들, 보라색 머리에 코골이하고 씻지도 않는 패배자들, 소위 깨어있다는 애들, LGBTQ, 가자지지, 게이들 같은 바보들이 그들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백인들은 인종차별주의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프리카를 망쳤습니다. 그래 데이브, 그거 나한테 그 밈들 생각나게 해. 길거리에서 강아지를 발견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네 차 뒷좌석에 웬 울버린 같은 동물을 태워놓은 그런 밈 말이야. 그리고 너도 알잖아. 이 남자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뻔히 보이잖아. 이 사람이 동물을 쓰다듬다가 저 동물한테 갈기갈기 찢길 거라는 걸. 딱 그런 느낌이야. 그들은 그 시스템을 이용해 들어온 거지. 이번엔 이게 유독한 공감이야, 맞지? 이건 바로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연민, 이른바 연민이라는 거야. 나는 오랫동안 인종차별주의자라는 소리로 들어왔어. 나는 피부색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줘야 해. 그래서 그들의 멜라닌뿐 아니라 문화 등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 해. 그리고 나는 그들이 하는 의식들도 받아들일 거야. 우리는 기도를 알리는 소리도 듣게 될 거야. 그리고 나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슬람의 기도 소리에 아침 일찍 깬 적이 있어. 정말 오싹해. 여기선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돼. 하지만 봐, 데이브. 우리는 미국이라는 선진국에서 너무 오랫동안 이런 거짓된 명분, 거짓된 안전함 속에서 살아왔어. 우리가 너무 버릇이 들어서 그래. 우리는 다른 나라 사람들의 삶을 잘 몰라. 내가 온두라스에서 통역사를 썼던 기억이 있어. 여긴 온두라스고 사람들이 휴가도 오지. 내가 세키타페키, 그러니까 온두라스의 시골 마을에 있었던 게 기억나. 그리고 내 통역사는 팔이 하나 없었어. 그래서 내가 물었지. 어떻게 된 거냐고. 왜 팔이 없는 거냐고. 그 사람이 어떤 남자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 남자가 술집에서 마체테로 자기 팔을 내리쳤대. 세상에, 그게 전부였대. 그냥 일이 그렇게 끝났다고 하더라. 미국으로 채널을 돌려봐. 그래. 나는 곧 미국에 가지 않아.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한 영상이 엄청 퍼졌어. 그건 스페인에서 일어난 일이야. 북아프리카 출신 이민자가 그 사람을 공격했고 모든 게 카메라에 찍혔어. 이걸 튈 수는 없어. 그는 온몸에 피를 흘리고 있고 이 일은 모두가 지켜보는 바르셀로나 중심에서 벌어진다. 이렇게 폭력적인 문화에서 온 폭력적인 사람들을 데려오면 그들에게는 바나나 하나 때문에 당신을 해치는 것도 괜찮은 일이야. 알겠어. 나는 과장하는 게 아니야.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고 거의 매일 일어나고 있어. 나도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살았다면 그렇게 됐을지도 몰라. 하지만 왜 우리가 그들을 데려와야 하지? 이 멍청한 각성자들. 이 가자를 위한 멍청한 게이들. 그들은 보호받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들은 세상의 가혹한 현실로부터 보호받고 있어. 이 여자를 봐. 빨리 그녀의 말을 들어보자. 자. 사랑하는 미국인 여러분, 지금은 방심할 때가 아닙니다. 제발 단 한순간이라도 자만심을 품지 마세요. 이 여자의 말을 들어보세요. 그녀는 여러분에게 경고하려고 하는 거예요. 버지니아가 우리 눈앞에서 이슬람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다뤘던 내용입니다. 저도 이 영상을 다뤘어요. 6개월 전에요. 이 사람은 벵골인인데 아마도 부의원인 것 같아요. 그런 직책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하여튼 하원 의원 중에 하급 의원쯤 되는 것 같아요. 그는 벵골인이에요. 봐요. 누군지 보세요. 무슬림이나 이슬람주의자를 선출하면 어떻게 할까요? 맘다니처럼. 그가 누구든. 그는 LGBTQ를 지지하고 성매매도 지지해요. 이런 게 당신에게 착각을 주죠. 그리고 메우디 하산은 우리에게 그를 마치 봐요. 그는 이슬람주의자가 아니에요 라는 식으로 내세우려 하죠. 하지만 그는 아슈라, 즉 시아파 무슬림들이 가슴을 치는 그 의식을 홍보하죠. 왜냐하면 그는 시아파니까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나요? 그는 자신의 이슬람주의 가치를 강요하고 당신이 싫어해도 가스라이팅할 겁니다. 버지니아 상원법안 624. 지난달 2026년 1월에 주 상원의원 사담 이슬람 살림이 발의했습니다. 그는 37구역을 대표하는 민주당원입니다. 이 법안은 공식적으로 정의를 삽입합니다. 사담은 벵골인입니다. 이 법안은 버지니아의 폭행 및 구타 법률에 이슬람포비아의 정의를 추가합니다. 이슬람포비아는 이슬람이나 무슬림에 대한 악의적인 편견이나 징후로 정의됩니다. 하지만 이 법은 피해자가 무슬림이 아니어도 적용됩니다. 누군가 당신이 이슬람과 연관됐다고 인식해 겨냥했다고 주장하면 인식된 연관성만으로도 적용됩니다. 이 법안은 버지니아주 경찰, 법무장관, 그리고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사무국에 이러한 사례들을 징후범죄 신고 시스템에서 추적하고 기록하도록 지시합니다. 저는 이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해야 하며 징후범죄로 분류되려면 신체적 또는 재산 피해가 필요합니다. 생각을 말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입니다. 이 모든 일은 버지니아에서 파키스탄 출신 무슬림 부지사 가잘 하슈미가 취임 선서 직후 발생했습니다. 저도 그 뉴스 기사를 취재했던 기억이 납니다. 와. 저는 이 이야기를 정말 오랫동안 해왔어요. 계속해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전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네요. 그들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향력도 커지고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몇 주 안에 버지니아주에서 샤리아법이 의무화되어도 놀라지 마세요. 저도 종종 농담 삼아 말하곤 했는데 이슬람주의자들이 권력을 잡으면 함트램크에서 이슬람주의자들이 집권했을 때처럼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LGBTQ 깃발을 금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슬림을 지지하는 게이들은 무슨 일이야? 라고 해요. 이슬람주의자들이 장악했을 때 웃긴 점 중 하나는 이슬람을 옹호하고 그들의 부상을 도운 이 깨어있는 바보들, 미친 사람들의 얼굴 표정일 겁니다. 하지만 농담은 제쳐두고 우리는 몇몇 바보 같은 깨어있는 미치광이들이 인생의 한 단계를 겪고 있다고 해서 서구 문명을 희생하지는 않을 겁니다. 솔직히 인정합시다. 많은 베이비붐 세대도 깨어있는 미치광이들이지만 이슬람과 이슬람주의, 부르카, 니캅, 가자지구 등등을 옹호하는 젊은 좌파 미치광이들 대부분은 그냥 한 시기를 겪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진보적입니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다른 세상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냥 춤추고 모두를 안아주고 평화롭게 살고 싶어 하죠. 사랑을 하고 전쟁은 하지 말자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그 생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걸 깨닫는데 몇 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멍청이들이 10년 후 에야 환상에서 깨어나서 이런 미안해요. 우리가 망쳤네요. 이슬람화 되돌릴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게 하려고 서구 문명을 희생하지 않을 겁니다. 불행하게도 그때쯤이면 이미 너무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정신 차리세요. 그리고 저도 이제는 말을 돌려서 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죠? 거침없이 맞서 싸우세요. 여기서 거침없이란 정치적 올바름을 신경 쓰지 말라는 뜻입니다. 누군가 미국에 이슬람이 너무 많지 않나요? 라고 묻는다면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 무슬림이 너무 많지 않나요? 라고 묻는다면 네, 미국과 영국에 무슬림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영국 인구의 10%가 무슬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국에서 점점 더 많은 샤리아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국가적 정체성,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싶다면 다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